예, 제가 준비한 6번째 소식은 계몽 엄마라고 불리는 김계리 변호사의 이야기 준비했고요. 자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김정숙 전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이 노래 가사를 함께 띄웠습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김계리 변호사의 음성 들어보시죠.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.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. 저는 계몽되었습니다. 선고가 나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인용이든 기각이든 엄청 많이 울 줄 알았어요.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엄청 많이 챙겨왔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선고를 쭉 들으면서 아,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이 섰구나,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. 예, 장윤 변호사님. 네. 김계리 변호사가 한 극우 유튜버와 나눴던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어요. 네.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이니까 아마 한쪽에 있는 분이 공개를 했을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. 김계리 변호사가 이 유튜버 한 얘기예요. 자, 윤상현 욕입니다. 윤어게인 적통자 이땡땡. 예, 국민변호인단 배희철 변호사가 만들었는데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그 땡땡. 자,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강성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인사들이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죠. 공을 가로챘다.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. 그러면서 뭐 원문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욕설이 나옵니다. 그게 더더군다나 상대방과 얼마나 저는 친분이 있고 믿을 만한 사이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면 말을 삼가고 조심하고 또 이게 본인의 일과 관련된 부분도 아닙니다.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단히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. 이거 실제로 정치 세력화 될 수 있겠습니까? 국민의힘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죠. 그러면서 아이들이라고 칭하는 이런 아스팔트 청년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. 얘네들을 죽게 놔둬선 안 된다. 이게 윤통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국면을 계속 오면서 청년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견하게 된 거죠. 이걸 세력화하려고 도모를 하는데 지금 그 청년들 어디가 있습니까? 서울 서부지방법원 다 폭도로 구속 기소돼 있고 자기는 몰랐다, 안 그랬다,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딱 여기까지다. 이런 생각이 이 통화를 보면서 더 들었습니다. 김계리 변호사의 뜻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윤상현한테 있지도 않고 석동현 변호사에게 있지도 않고 나경원 의원에게도 있지 않고 나에게, 배의철 변호사에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 속에 그 사저에서 지하에서 만나서 식사했던 그 두 사람에게 있다. 이렇게 아마 주장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. 자, 언제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워낙 발언의 수위가 높아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전해드렸고요. 호준석 대변인, 네.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도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. 거기서 나온 내용들도 보면 뭐 탄핵에 반대했던 찬성했던 세력은 뭐 40%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. 이런 자극적인 내용과 함께 본인이 또 출마 자격이 없는데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. 자, 이 광화문에 있는 세력들과의 국민의힘은 단절을 하는 겁니까? 아니면 나중에 또 빅텐트 할 때 그 세력까지 다 아울러서 함께 가는 겁니까? 근데 단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합쳐 있었던 적이 없었죠. 연결조차 사실 된 적이 없었습니다. 저희 당의 지도부,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지도부는 한 번도 광화문이나 이런 집회에 나간 적조차 없었고요. 그리고 당직이 있는 사람은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. 저도 대변인이지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. 다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나갔었던 것이죠. 지금에 와서는 사실 그때는 굉장히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. 왜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죠. 지금 와서는 그것이 굉장히 적절한 일이었구나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.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했었고요.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란이다. 이것은 그 폭동이 있을 때 폭동이 있었느냐. 그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. 예.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에요.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의 지금 구성원 중에는 비상계엄에
조금이라도 관여하거나 기획했거나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런데 사과했죠. 반성하고 성찰했죠.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첫 방송 정강 정책 연설에서 또 명백하게 다시 한번 사죄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민주당은 헌재 결정문에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그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적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? 탄핵 9명이 다 9대 0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성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부터 좀 돌아보셔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저런 것들은 이제 역사에 지나간 페이지입니다. 저런 뭐 일정한 어떤 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알리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이제 탄핵 심판은 끝났습니다. 그리고 저분들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. 다만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? 청년들 지금 다 어디가 있냐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었던 본인들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집권만을 위해서 했었던 민주당의 그 악행들을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반대했었던 그 청년들의 마음은 여전히 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예.